안녕하세요. 강화노인복지관 사회강사 최재순입니다. 강화 청춘 TV 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공백 기간이 한 6개월 됐는데 복지관 측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줘서 어른들이 좀 도움이 되고 저희 강사도 끊기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처에는 항상 체본을 받아서 글씨를 써버릇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글씨를 쓴다는 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촬영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쓰셨던 분들이고 한 해 한 해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서 이제 유튜브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과 중급으로 나눠서 초급은 해설을 중심으로 기본 핵부터 장맹용 비 이거를 임설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중급은 왕이지 직자선 교서 행서로 하루에 16자씩 그렇게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초급 장맹용비 기초 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길 영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쓰고 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점이 기울 측자를 써요. 점 가로획 르 내려긋는 걸 노 갈고리를 적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올라가는 거를 책, 야 위쪽에서 쪼듯이 쫄타 파임이라고 하죠. 요거는 책. 이렇게 해서 이제 8가지 기법을 하나하나 익히면은 이 8가지로 모든 한문 해설을 응용을 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 하나하나 점, 가로획, 세로획, 갈고리, 파임 요거를 이제 이거는 기울, 측 이 점을 측이라고 해요. 기울, 측자. 그 다음에 이거 가로획은 륵 요 세로획을 노라고 해요. 힘쓸 노자 쓰는데 내려긋는 획에 그만큼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 요 마지막 요 부분 이거를 갈고리적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갈고리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적 용어는 좀 알고 있어야지 뭐 갈고리 뭐 우유로 삐침 이건 좀 그렇죠. 요거는 책 꾀책이라고 해서 뭐 책약 뭐 고럴 때 쓰는 책자죠. 그 다음에는 약 노략질 할 약인데 왜 노략질 할 약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거는 쫄탁 새가 먹이를 쪼듯이 탁 찍어서 한다고 똑같고 이거는 파책이라고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책 이렇게 8가지 1번, 2번 쓰는 순서예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해서 길 영자에 들어있는 8가지 법이라 그래서 영자 8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 8가지 법을 점 찍는 거, 가로, 세로 이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길 영자를 쓰는 거를 써보겠습니다. 점을 측이라고 하는데 측자가 기울 측자를 쓰는 이유는 점이 이렇게 세워지거나 옆으로 눕는 경우는 없죠. 이렇게 비스듬히 되든지 이렇게 비스듬히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울 측자를 썼는데 이 점도 그냥 눌러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글자에는 기필, 행필, 수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 가로획을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일으키는 기필이 돼요. 여기부로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가게 되죠. 요거는 행필이 되고요. 갔으면 마무리해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거들수 수필이 돼요. 그러니까 점도 마찬가지도 점도 한 획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꾹 눌러주면 하나밖에 안 한 거죠. 기필이든 행필이든 반드시 하나, 둘, 셋. 그쵸? 이쪽을 할 때는 하나, 둘, 셋. 기필, 행필, 수필이 들어가게 이렇게 써줘야 그 힘이 생기죠. 그냥 눌러서 모양을 만든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생기니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점도 기필, 행필, 수필을 넣어서 그걸 맞춰서 쓴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로획은 좀 전에 이제 썼듯이 옆으로 여깁을 해서 일자로 내려요. 하나, 둘, 셋.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쓰려고 하는 거가 장맹용 비이기 때문에 장맹용 비의 특징은 이렇게 각이 져요. 그쵸? 보통은 구양수는 이렇게 쓰고 얘는 일자거나 세워서 각을 내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구양순인지 장맹용인지 비교가 돼요. 그리고 중간에 구양순 같은 경우는 한 번 가서 딱 마무리를 하는데 장맹용비는 한 번, 두 번 절을 줘서 마무리를 해요. 절을 줄 경우는 더 뭐랄까 힘차고 용맹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이건 장군굿이라고 이건 선비굿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쓰려는 거는 장맹용비이기 때문에 처음 획을 각을 지게 쓰고 중간에 한 번, 두 번 절을 준다. 요것만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붓을 옆으로 가서 여깁을 해서 살짝 내려서 가는 쪽으로 붓을 놓죠. 한 번, 두 번 왔어요. 그럼 붓을 들어서 살짝 내려서 마무리. 그럼 붓끝이 원래대로 오게 되죠. 요거가 잘 된 필법이에요. 예를 들어 똑같은 가로획도 하나, 둘, 셋 가로획 맞죠? 근데 얘는 붓의 끝이 위로 올라가는 측봉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운필에서 맞지 않는 거죠. 행서에서는 가끔 요거를 겸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만 해서는 본뜰 해자 한 획 한 획을 곧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획은 이렇게 쓰는 건 껄입니다. 이렇게 측봉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요. 반드시 처음을 여깁을 해서 잡은 다음에는 중봉이 가운데를 따라가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요 각 만드는 거가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여기패서 그대로 내린다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로획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세로획 힘쓸 노자 쓰는 로라고 했죠. 이거는 그만큼 힘있게 내려가 줘야 글씨가 이제 집으로 치면 대들보 같은 역할.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획이기 때문에 항상 굵고 힘있게 연습을 하세요. 똑같이 위로 올려서 각을 만들고 하나, 둘, 셋 마무리. 네, 요렇게 똑같이 가로획 마찬가지예요. 각지고 한 번, 두 번 절을 주고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요. 붓을 여깁을 해서 살짝 만들고 그대로 엎어요. 한 획, 두 획, 세 획. 여기 중요한 거는 내릴 때 팔을 같이 내려줘야지 이렇게 하고 요 손목만 이렇게 내리는 건 아닙니다. 붓이 꺾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붓은 운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야. 필이 움직이는 법. 그게 운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붓을 모았을 때 뾰족하게 되는 요 부분을 중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중봉이 이 획의 가운데를 지나게 쓰는 거. 이게 중봉쓰기고 그렇게 쓸 때 획이 힘이 있고 생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려쓰기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쓰기가 됐으면 그 다음은 갈고리요. 요거에 연결시켜서 여기부로 일자를 만들고 그대로 손이 같이 따라와요. 둘, 셋. 자, 옆으로 갈 거니까 붓을 옆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가요. 이렇게요. 다시 한번 위에 여깃해서 그대로 내려요.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거죠. 옆으로 밀어도 방향을 바꾸지만 중봉수기가 되려면 붓의 가운데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멈춘 가운데 살짝 눌러서 붓을 옆으로 놓는 거예요. 갈 준비를. 그래서 얘 이쪽으로 가니까 그대로 따라가요. 예, 이렇게 해서 갈고리가 돼요. 여기는 직각이 되고 요 획은 다른 획보다 약간 좀 두껍게 되죠. 요걸 잘 만들면 어려운 거가 요 갈고리하고 파임인데 예, 요거는 이치를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긋는 획에서 마지막에서 내가 갈게 이쪽 방향이니까 붓을 이쪽으로 놓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가요. 붓을 모으면서 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갈고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륵과 책은 좀 비슷해요. 륵은 일자로 처음에 했던 가로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책은 약간 삐침이 좀 더 커요. 각도가 올려서 이렇게.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항상 가로획은 일자보다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올라가 줘야 예, 글씨가 살아요. 예, 그러니까 똑바로보다는 약간 가게 이 약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찍어서 사선으로 내리죠. 요거 쓸 때 주의할 점은 찍어서 붓을 가는 쪽으로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빼요. 요것도 똑같이 되죠. 근데 이거는 붓끝이 위를 향하기 때문에 측봉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되고요. 바른 필법이 아니고 위에 처음을 시작하고 가는 쪽으로 붓을 놔요. 놔서 그대로 와요. 한번 쉬어주고 쭉 이렇게요. 이게 맞는 필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같이 합해서 연습을 하면 좋아요. 요 이제 같이 꺾어주는 획은 나중에 설명하고 파임까지 한번 해볼게요. 파임은 항상 이런 획이나 이런 획에 딸려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를 여깁해서 갈고리를 만든 다음에 45도 각도로 내려와요. 다 내려왔죠.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붓을 오른쪽으로 놔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왔으면 붓대를 놔요. 그리고 옆으로 가면 돼요. 네, 쉽죠? 요게 그 물고기 회 뜰 때 탁탁 이렇게 저미는 요게 그런 거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이렇게 되고 아래는 이렇게 되고 네, 회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거는 겸해서 오니까 여기부로 써주고 45도 각도로 내려와서 마지막에서 붓을 옆으로 놔서 가주면 돼요. 이렇게요. 첫 수업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길령자에 있는 8가지 법의 각자의 이름이라고 하면 뭐하고, 예, 그것과 점, 가로액, 세로액, 갈고리, 그리고 이제 삐침, 요거 파임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꺾어서 하는 그런 조금 보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바로 책 교재에 예, 임수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